자, 주식 해외 선물 전문가 션타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전날에 있었던 시장 흐름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오늘 있을 시장 흐름에 대한 예측을 잡아볼 수 있도록 하죠.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발표될 경제지표 일정에 대해서 잡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요, 오늘 뭐가 발표되죠?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 비농업 부문 고용자 변동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자, 가장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오늘 달러를 크게 움직여 줄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요. 또 동시간대에 실업률과 그리고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발표가 됩니다. 자, 그런 만큼 미국의 전반적인 고용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이 발표되기 때문에 오늘 달러와 거기에 따라서 해외 선물의 변화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거래량 상당히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거기에 따른 흐름 역시 좋아질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는군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죠.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아직까지는 전파동의 고점인 52.20달러를 돌파하지는 못한 모습이지만 어제 다시 한 1달러 가량 100티 가까이 상승하면서 고점 55달러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는 11월 7일날 진행될 오펙 감산회의에 상당히 큰 기대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오펙 회의에서 감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오일 유가의 방향성이 크게 흔들리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이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이 오펙 회의에 큰 기대가 몰리면서 유가가 추가 상승 가능성도 보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될 점이 있는데, 자, 지금 모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지금 이미 시장이 이번 오펙회의에서 감산이 연장될 것이다 혹은 감산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오펙 내 회원 국가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감산 압력을 넣고 있었고, 또 이번 11월 달에 진행된 오펙 회의에서 추가 감산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연장할 것이다 라고 계속 발표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모르면 사실 말도 안 돼요. 시장 대응하는 사람이 아니죠. 오일 대응하는 사람이 아니죠. 자, 그래서 사실 오일이 이미 이렇게 상승한 이유 뒤에는 이런 감산의 기대 심리가 크게 반영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만일 이번 11월 7일에 다음 주 화요일날 발표될 이 오펙 회의에서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만큼 감산 연장이 나오지 않거나 혹은 시장이 예상했던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발표한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유가는 크게 하락 반전하면서 52.50달러까지 혹은 52.50달러를 뚫는다면은 49.50달러까지 큰 폭의 하락을 이어갈 수 있다란 점이에요. 자,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55.50달러가 상당히 유가 추가 방향성의 터닝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원래 정상적 파동상이라면은 55.50까지라고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52.22 라인선에서 강한 저항선이 55달러에서의 강한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터닝 포인트가 55.50이 아니라 55달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55달러에서의 매도 대응입니다. 자, 지금 이미 시장이 너무나도 큰 기대를 여기서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일 거기에 대한 부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에 따라서 혹은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이미 유가는 이제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55달러에서 눌리기 시작한다면 52.50, 그리고 만약에 이번 오펙 회의에서의 실망스러운 결과 발표된다면 49.50까지 추가 하락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고 장기적인 방향성이 매도 추세로 전환된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유가는 추가적인 상승은 60달러까지 상승하는 과정 중에서 추가 파동을 66달러까지 66달러까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파동에 의해서요. 파동에 의해서. 자, 그래서 사실상 유가는요, 어찌됐든 간에 상승세를 이어갈 예정이에요. 다만 한 차례 지금으로서는 파동상 눌림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놓칠 필요 없겠죠? 매도 대응해야겠죠? 54.90 라인 매도 진입 대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2.50 라인까지 매도 대응 이어가 볼 수 있도록 하죠. 자, 이번 한 차례 눌리는 거 긴 매도 추세가 될지 혹은 단기적인 짧은 단발성 매도 추세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55달러 돌파는 쉽지 않을 것이 예상됩니다. 자, 어차피 저희 뭐 시장 대응하는 거 100%는 없죠. 하지만 우리 손절 달아놓고 만약에 대응한다면 여기서 큰 폭으로 한 200틱 혹은 더 나가서 500틱 정도 대응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4.90달러 매도 대응하도록 하죠. 자, 금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좀 다이나믹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어제 고가와 저가에서 크게 흔들어주는 모습 보였죠. 자, 금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달러가 한 차례 크게 흔들리는 모습 속에서 위아래로 큰 폭으로 흔들었습니다. 자, 달러의 방향성과 달러의 어제 움직임에 대한 분석은 밑에 3분 달러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첫 번째로 제롬 파웰 의장이 지명됨에 따라서 그 달러가 하락하는 모습 속에서 달러가 하락하는 모습세 속에서 금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그 영국이 10년 만에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는데 예상대로 진행을 했어요. 금리 인상 진행했어요. 근데 예상과는 틀리게 2018년도에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발표 속에서 달러가 다시 상승 반전했습니다. 자, 어제 보시면은요. 차트를 보시면 이게 지금 1시간짜리 지금 차트입니다. 보시면은요. 제롬 파웰 인선 소식에 하락했다가 브렉시트 그 영국이 금리 인상을 점진적으로 할 것이라는 그 소식 속에서 다시 상승 반전하면서 지금 박스권 형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금이 어저께 한 차례 크게 위아래로 크게 흔들었죠. 자, 오늘 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발표될 비농업 부분 고용자 변동지수 수치 발표에 의해서 크게 그 방향성이 바뀔 예정입니다. 자, 오늘 발표될 비농업 부분 고용자 변동지수 어떤 수치가 나올까요? 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발표된 ADP 고용 변화율 수치는 상당히 예상 수치보다 마켓 예상 수치보다 23만 5천 건을 기록하면서 상회했습니다. 또한 어제 발표된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역시 예상치인 23만 5천 건이 아니라 예상치를 하회한 22만 9천 건을 기록하면서 미국의 고용 상황이 상당히 건재하다라는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었죠. 자, 이런 지표들 모습 속에서 비농업 부분 고용자 변동지수 역시 오늘 상당히 높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이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가겠죠. 자, 그렇다고 무턱대고 우리 금 매도 대응하나요? 아니죠. 확실한 매도 추세 신호 받아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자, 어제도 분명히 금이 조금 최근 저항 돌파한다, 1280라인 돌파한다 한다라도 조금 더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확실한 돌파 신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확실하게 이탈 1280라인 1260라인 뚫었을 때 추가적인 하락은 길게 1220라인까지도 유지될 수 있으니까요. 자, 금은 추가 추세 신호 대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로는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저께 1.171 라인에서 매도 대응했는데 1.17145 라인까지 찍고 내려갔네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약 지금 한 60틱, 80틱 가까이 수익 중이군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유로도 역시나 오늘 발표될 비농업 부분 고용자 변동지수 수치 발표에 의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유럽 중앙은행이 지금 상당히 비둘기파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로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 유로 하락은 1.14 라인까지 길게 유지가 될 예정입니다. 자, 유로 매도 대응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비농수치 발표 이후에도 추가적인 하락 이어갈 테니까요. 추가적인 하락은 1.14 라인까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보도록 하죠. 자, S&P 같은 경우는 어저께 차기 연준 의장으로 제롬 파웰이 채택됨에 따라서 상승했습니다. 자, 조만간 있을 청문회 이후에 정식 취임할 예정인데요. 자, 제롬 파웰은 대표적인 비둘기파적 인물이죠. 제롬 파웰 얼굴 보여드릴게요. 자,
제롬 파웰은 대표적인 비둘기파적 인물이죠. 트럼프 정책을 서포트해줄 인물로서 트럼프가 좋게 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인물이 채택됨에 따라서 2018년도에 금리 정책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심리 속에서 미국 증시를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그 폭을 마련해줬다. 그 공간을 마련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날 공개된 트럼프의 세제 개편안이 기대에 못 미친 탓에 러셀 천지수, 자, 러셀 천지수는 뭐라 그랬죠? 그 미국의 중소기업의 주가 지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러셀 천지수. 러셀 천지수가 한 차례 장 초반에 한 차례 하락했다 다시 반전 상승했는데, 자, 역시나 어저께 트럼프 세제 개편안 기대에 못 미친 탓에 S&P가 하락했지만 앞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시장 심리 속에서 상승했습니다. 지금 뭐 보시면은 미국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IT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서의 주가 상승이 S&P를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확실한 추세 신호가 부족해요. 자, S&P 너무 고점인데 또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것이라는 건 또 압니다. 근데 자, 이게 확실한 추세 신호가 없으면 저희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뭐 올라가는 걸 안다 하더라도 굳이 우리가 진입할 만한 그런 재료가 없다고 한다면, 신호가 없다고 한다면 대응하지 않도록 하죠. 자, S&P 추가적인 추세 신호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죠. 자, 5일은요, 55달러 54.90 라인 매도 진입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52.50까지 매도 대응. 다음 금은요, 추가 추세 신호 대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로 그대로 1.171 라인 매도 대응한 거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14 라인까지 길게 매도 대응 홀딩 이어가도록 하죠. 자, S&P는 지금 현재 지금 추가 추세 신호 대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포커스 나오는 여기까지.